정진하실만 하세요? 예. 안 돼서 괴롭진 않으세요? 예. 이 전쟁 하면서도 문득문득 내가 이제 내 마음자리를 자꾸 보게 되니까 자기가 어떻게 하는지를 자꾸 알게 되거든요. 그쵸? 내가 자꾸 놓고 맡기면서 막 그 마음자리를 보게 되면 그 주인공 자리를 지켜보는 마음이 자꾸 습관이 되다 보면 문득 내가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떤 소리를 들을 때 내가 일으키는 반응들을 자꾸 보게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뭘 하는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나는 몰랐는데 내가 매사에 이런 습관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습관이 있고 이렇게 마음을 일으키는 습관이 있구나, 이런 반응을 내가 보이는 사람이구나. 그게 이제 자기 업식을 보는 거잖아요. 자기 습을 보는 거예요. 습이라는 게 그냥 몸이 뭐 게으르고 빠르고 이런 것도 있지만 마음의 습, 어떤 소리를 듣고 볼 때 나도 모르게 반응을 보이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매사에 어떤 사람은 되게 그냥 긍정적으로 이렇게 딱 하는 사람이 있고 매사에 항상 먼저 한번 딱 부정적으로 딱 그렇게 마음이 올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왜 해야 돼? 꼭 그렇게 해야 돼? 안 하면 안 돼? 또 왜 저러지? 뭐 이런 식으로 항상 부정적인 게 먼저 튀어오르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자기 마음자리 지켜보다 보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자꾸 보게 되기 때문에 그 마음을 요거를 녹여야 되는구나, 요걸 내려놔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지면 어느 순간 또 그런 경계가 왔을 때 그게 또 올라오면 주인공하고 자꾸 그 마음을 내리면서 그러면서 상대 얘기를 좀 일단은 들어보자. 여러분들 그게 있잖아요. 특히 가족한테 서로에 대해서 입력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또 저런다, 그럴 거다, 이러겠지, 이렇게 입력된 마음으로 나도 모르게 벌써 마음이 그렇게 된 상태에서 듣게 되고 상대를 보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자꾸 이제 내가 나를 지켜보다 보면 그렇게 항상 입력된 마음에 의해서 내가 그 반응을 보이는 거, 그걸 자기가 알게 되면 그걸 내려놓게 되겠죠. 그 마음을 일단 내려놓고 자꾸 내가 스스로 일단 들어보자. 남편 말이든 자식 말이든 일단 한번 들어보자 하고 내 마음을 딱 내려놓고 그 얘기를 잘 들어주다 보면 하고 저 상대가 왜 저 말을 하는지 내지는 뭐 또 그 말을 듣다 보니까 나도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니까 그래, 이제 이렇게 나오는 반응이 나한테도 나올 수가 있죠. 그러면 상대가 우리 아내는, 우리 엄마는 항상 내가 이렇게 말하면 분명히 이렇게 나오는 사람인데 상대도 그게 있거든요. 똑같이 오랫동안 살았으니까. 그런데 엄마가 그래 하고 응해줄 때 우리 엄마가 저런 사람이 아닌데 변했네? 우리 마누라가 저런 사람이 아닌데 변했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야, 요즘 공부하더니 좀 달라졌다,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나는 문제가 없고 잘하는 것 같고 상대는 항상 이런 문제를 안고 있어서 내가 속상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을 많이 내고 뭐 이렇게 나는 생각하지만 상대는 또 나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은 우리 마누라는 항상 그랬어, 우리 엄마는 항상 이럴 텐데 하고 벌써 마음이 쪼그라들고 긴장하게 되거나 아니면은 공격적으로 하든가 내 뜻대로 해야 되겠으니까 강하게 어필을 하려고 공격적인 어떤 발언들을 하든가 이렇게 해서 상대성으로 자꾸 서로 주고받으면서 살고 있는데 자꾸 서로 탓만 하는 거예요. 남 탓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공부하시니까 자꾸 내가 상대에 대해서 선입견으로 자꾸 올라오는 거, 그것도 자꾸 주인공. 좀 내 귀에 당장은 일단은 하찮게 들리고
왜 저러나 싶어도 일단은 한번 들어나 보자. 그렇잖아요. 듣고 나중에 생각해도 되잖아요. 일단 한번 들어보자. 그리고 자꾸 내 마음을 내려놓고 좀 받아주는 마음을 가져보면 내 마음속에서도 그래 하고 응해줄 수 있는 마음도 생기고, 또 하나는 정 아닐 때는 내가 잘 듣고 일단 받아줬잖아요. 받아주고 나서 그래서 상대가 이해가 되게끔, 네가 이래서 이러는 거는 알겠는데 나는 이런 게 좀 걱정이 된다. 그러면 또 그쪽에서 또 뭐라고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그게 대화잖아요. 그러다 보면 뭔가 거기서 합의점이 찾아지겠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 말이지만 우리가 다 이런 이 소통을 못하는 여기에서 모든 갈등이 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상대가 그러는 건 보면서 내가 그러는 건 못 보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분도 상담을 했는데 아들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 아들이 어떤 식으로 했냐라고 물으니까 그 아이의 행동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엄마는 정말 빤듯하고 똑똑하고 빈틈없는 엄마예요. 잘못이 없죠. 아들은 좀 우유부단하고 어리석고 지혜도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상대성으로. 얘는 늘 엄마 눈치를 보게 돼 있고, 엄마는 그렇게 안 했다고 생각하지만 본인은 자기가 부족하니까, 엄마가 워낙 완벽하니까 거기에 눌리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어렸을 때까지는 계속 눌리고 살았어요. 성인이 되고 내가 직장도 있고 살만하니까 이제는 자기도 엄마한테서 벗어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막 자꾸 뻗팅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생각할 땐 우리 아들은 그런 애가 아니었는데 마누라가 생기면서부터, 내지는 여자친구 생기면서부터 제가 변했다. 그러니까 그 화살이 또 여자한테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삼각관계로 서로 싸우게 돼요. 근데 원인은 어디 있는가 봤을 때 한 사람만의 잘못은 아니지만 엄마는 잘 되기 바라는 마음에서 그 아들한테 그렇게 했지만 그 아이 그릇에 맞게 해준 게 아니라 내 기준에서 막 쏟아 부었기 때문에 얘한테는 그게 다 부담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아들이 여지껏 말 잘 듣고 엄마 말대로서 엄마가 볼 때는 잘 된 것 같은데, 이 아이는 이제 더 이상 이렇게 힘들게 안 살고 싶고 벗어나고 싶으니까, 살만하니까 또 엄마한테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고, 엄마가 볼 때는 반응하니까 엄마는 배신감과 그 다음에 이제 억울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해서 이렇게 했는데 얘가 엄마 탓을 하니까 이 모든 것이 원인이 엄마한테 있다. 엄마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이러니까 엄마는 막 지금까지의 삶이 다 내 손들이 그냥 무너지는 기분이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아마 그분이 그 마음을 진짜 내려놓으려면 좀 많은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본인은 일단은 완벽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도대체 원인이 뭘까? 갑자기 이런 일이 나한테 왜 벌어졌을까? 그 원인을 알고 싶어서 찾아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이제부터 자기를 돌아보는 공부를 하셔야 되고 정말 다 내려놓으셔야 되는데 정말 얼마나 또 피눈물이 나시겠어요. 네, 아마 이런 내용들이 다 여러분들한테도 다 일어나는 일들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공부가 옳고 그런 거 이전에 서로 둘 아니게 한 마음이 되는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하나가 돼주는, 둘 아니게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내는 이 공부를 하고 가고 있는데, 그냥 옳고 그런 것이 기준이 돼서 그걸로다가 상대가 어떤 건 보지 않고 이제 그렇게 했을 때 결국은 옳은 게 아닌 게 돼버리니 얼마나 본인은 그게 상처가 되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비일비재해 이렇게. 그러면
본인은 열심히 살았는데 그런 마지막에 그 자식한테 그 소리 들으니까 한이 맺히는 거죠. 받아들일 수가 없고. 그야말로 멘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내가 뭐 잘못 살았다, 옳다, 그러다 자꾸 이런 기준으로 생각하면 여러분들 스스로도 용납이 안 되고 안 받아들여지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옳고 그런 걸 떠나서 두란이게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그렇게 우리가 응해 줄 수 있어야 한 마음으로 돌아가고 그러는 건데 그런 지혜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잘 살았다 못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지혜롭게 두란이게 그렇게 할 줄 몰라서 이렇게 서로 상처를 주고 받고 이렇게 살았구나. 이제부터 지혜롭게 잘 굴려서 두란이게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해서 돌려놓으시면 마음도 아프지 않으면서도 또 받아들이기가 쉬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쨌든 이게 사는 게 공부라고 우리 이렇게 사는 게 다 공부라고 하셨듯이 여러분들이 이거를 공부로 자꾸 굴려서 그렇게 해서 잘 이렇게 해결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눈을 감을 때 뒤돌아봐지지 않고 후회가 안 되고 진짜 미련 없이 그렇게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해고 가야 내 삶의 보람도 있으면서 동시에 삶의 보람이 있으려면 상대가 인정을 해야 돼요. 아 진짜 우리 부모가 감사하다 고맙다 뭐 이런 마음이 상대가 들었을 때 그게 내 마음도 같이 좋은 거니까 여러분들 지혜롭게 그렇게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왜 나만 이렇게 애써야 돼? 왜 나만 이렇게 노력해야 돼? 왜 이렇게 끝이 없어? 그래서 억울하고 이렇게 또 생각이 이제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어쨌든 우리가 사는 거는 내가 엄마다, 아내다, 뭐 자식이다라는 이름이 있지만 그 이전에 내가 한 인간으로서 내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역할을 잘하는 것도 결국은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오점이 남지 않고 내가 후회 없기 위해서 그 역할을 잘해내는 거지. 그리고 그 결과로 그 상대도 좋은 거지. 알고 보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내 인생이니까 이미지를 나쁘게 남기지 않고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역할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 결론적으로는 그런 거지. 누구를 위해서 한다는 건 없는 거예요, 사실.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더불어 같이 좋은 거니까. 그리고 더불어 같이 좋아야 그게 제대로 된 거고. 그러니까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끝도 없이 주인공제를 놓고 맡기면서 지혜물이 터지게 그렇게 두란님이 실천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주인공 관법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안내하는 대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마음의 중심은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나의 근본 주처 주인공 자리에 두십시오. 그리고 마음의 눈으로 그 자리를 지켜보십시오. 여러분 각자 지금 직면하고 있는
경계가 있을 겁니다. 가족의 건강 문제, 자식의 취업 문제, 어려운 가정 경제, 코로나로 인한 괴로운 상황이 빨리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 등등 여러분의 마음속, 머릿속에 들어있는 모든 근심, 걱정, 괴로움을 오직 주인공 자리에서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주인공 자리에 놓고 맡기십시오. 제가 말하는 걸 마음으로 따라 하시면서 주인공 하고 부를 때 그 말 속에다 여러분이 해결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실어서 그 자리에 맡기십시오. 주인공, 너만이 해결할 수 있어. 주인공, 너만이 잘 이끌 수 있어. 주인공, 너만이 네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어. 무심으로 주인공 자리를 지켜보십시오. 지금 관하고 있는 여러분의 근본 마음은 우주와 직결되고 만물 만생과도 가설되어 서로 통신이 됩니다.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느껴지는 바가 있는지 잘 지켜보십시오. 느껴지는 바가 있으면 그대로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 오늘 관하신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생활 속에서 문득문득 생각날 때마다 즉시 주인공 자리에 놓고 맡기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 찰나도 자신의 근본을 여의지 않고 일체를 그 자리에 놓고 맡기고 가는 것이 바로 생활 속 참선 수행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스튜디오 공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